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조금 전 개장한 미국 증시, 현재 3대 지수는 큰 폭의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지만 애플이 2% 가까이 내리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빅테크들은 1% 내외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각 미국 현지에서 뉴욕 증시 이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산암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중요 일정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오펙에서 발간한 월간 보고서가 나온 상황이고요. 그러고 나서는 오늘 EI에서 발표하는 단기 에너지 전망치 그리고 3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이 예정되어 있고 마이클 바 부의장이 약 15분 정도 뒤에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것 말고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스케줄이 하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미동부 기준으로는 일단 오후 9시, 한국 기준으로는 오전 10시에 발표될 카말라 해리스와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에서 이제 대선 토론이 있을 예정인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약 9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현재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ABC의 뉴스 앵커인 데이비드 뮤와 린지 데이비스가 토론 진행을 맡고 전처럼 끼어들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각 후보가 발언하지 않을 때는 마이크가 음소거되는 규칙이 적용된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 후보자들은 각각 펜과 메모지, 물병만 가지고 무대에 오를 수 있으며 휴식 기간 동안 캠페인 스태프와 상호 적용할 수 없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 미국에 관련된 소식은 아니지만 영국에서 재미난 소식이 나왔는데 바로 실업상청 건수가 예상치를 3분의 1밖에 안 나오는 굉장히 적은 수치의 실업상청 건수가 나왔고요. 또한 실업률 또한 예상대로 나온 반면에 고용 변화, 비농업 고용 지수와 비슷한 수치가 너무나도 높게 나와주면서 상대적으로 영국의 경제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도록 했습니다. 네, 오늘 이 대선 후보 TV 토론 아무래도 최근에 두 후보가 지지율 접전을 벌이는 만큼 어떤 메시지들을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첫 번째 이슈 애플과 구글 소식으로 출발합니다. EU에서 이 과징금 폭탄에 매긴 내용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소송을 냈었는데 결국은 패소했다는 내용이네요. 관련된 쟁점 짚어주시죠. 네, 현재 애플과 구글이 EU에서 현재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맞았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일단 구글 같은 경우는 24억 유로 약 3조 5천억 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를 받았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구글이 검색 엔진의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이용해서 자사 제품을 더 높은 순위에 올림으로써 반독점을 위반했다라고 판결이 났고 사실은 이것은 2017년의 판결 이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현재 지금 당장 구글은 경쟁사가 검색 페이지 내 광고 공간을 일부 차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쇼핑 검색 결과를 표시하는 방식을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독점에 위반이 된다라면서 첫 번째 과징금이 확정이 됐고요. 또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애플 쪽에서는 더 커다란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역대 최대 과징금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이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에서 제공받은 세금 혜택을 둘러싼 EU와의 법정 다툼에서 사실 저번에 받았던 승소와는 반대로 이번에는 훨씬 더 커다란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서 패배를 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 이는 지난 10년간 EU 경제기관이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커다란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결국 패소의 결론에 다다르게 됐고요. 130억 유로, 19조 2,9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어저께 신제품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장 전 거래에서 1%가량 하락한 가격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됐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제품 공개 행사와 좀 맞물리면서 오히려 이슈가 희석되는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테슬라 소식 살펴볼게요. 앞서 저희 이 시간에 유산암님께서 EU의 관세 소식 전해주셨었는데 이 기존에 발표했던 내용보다 관세율을 조금 내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EU가 테슬라 등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소폭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테슬라는 9%에서 7.8%로 최고 관세율은 36.3%에서 35.3%로 하향 조정됐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관세를 낮춰줬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 테슬라와 일부 자동차 업체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수입하는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도 기존에 발표한 추가 관세율을 소폭 하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테슬라는 3% 가까이 오르면서 M7 중에서는 가장 강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테슬라 소식도 있고요. 엔비디아 소식도 있네요. 제로데이 옵션이 최근 월가에서 유행하고 있다는데 이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개별 종목에서도 초단기 옵션 거래로 불리는 지로DTE가
전체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9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지수와 연계된 옵션에만 국한되어 왔던 지로지티 열풍이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개별주에 연계된 옵션으로 번지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늘릴 가능성이 언급이 되는데요. 현재 개별 주식에 연계된 옵션은 매주 금요일에 만료가 되는 주간 만기 옵션뿐인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특정 주식에 대해서 당일 만료되는 옵션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새로 되는 만기를 추가할 수 있다라고 또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달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도입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만약에 빠르면 2025년 말년쯤에 아마 마련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아직 도입까지는 실제로 진행되더라도 조금 멀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우디 원유 대금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 최근 미국이 위안화의 위상을 견제하고 있는데 이 원유 대금을 위안화로 결제받을 수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산업광물자원부 장관이 현재 홍콩을 방문하는 상황 도중에 STMP와 인터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중국과 원유 거래에 위안화를 사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받았고 사우디는 항상 새로운 일을 시도하면서 국익에 만약에 최선이 된다라면 할 수 있고 상업적 관점에서 공급업체와 고객 간에는 자유를 가지고 만약에 위안화 사용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들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